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살아온 60대 남성입니다. 아내와는 28살 때 결혼을 한 뒤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습니다. 둘 다 잘 커준 것만으로도 너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썼거든요. 회사를 다니다가 40대에 잘리고 그 이후로 저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의 잘못된 판단의 시작이었던 것 같네요. 왜 제가 손만 대면 갑자기 잘 되던 장사가 미끄럼틀 타듯 내려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의 첫 사업은 호프집이었습니다. 아는 형이 시골로 내려간다고 하던 사업을 저에게 물려준 것이지요. 평일 주말일 거 없이 사람이 항상 꽉 차길래 정말 여기만 잡으면 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저는 덥석 아는 형의 제안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던 것들을 모두 떠맡아야 하니 몸도 바쁘고 손님은 점점 줄고 월세는 또 점점 오르고 쉽지 않더군요. 막막해서 점심 장사까지 시도했지만 그렇다고 손님이 많이 늘지도 않고 오히려 재료값만 더 나가더라고요. 술만 팔아서 잘 안 되나 싶어서 그 다음엔 분야를 바꿔서 감자탕집을 해보고 치킨집도 해봤지만 월세 갚기도 빠듯했습니다. 아내는 근처 공단에서 일을 했는데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벌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어떻겠냐는 아내의 제안에 저는 장사를 접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언젠가는 대박을 터뜨려서 가족들을 놀라게 해줘야겠다는 희망은 품고 있었습니다. 딸은 일찌감치 결혼을 했고 그 뒤에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며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처음엔 적잖게 놀랐습니다. 며느리의 집안이 꽤 좋았거든요. 사돈 쪽이 모 건설회사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몹시 초라했지요. 장사만 제대로 되었어도 지금 제가 무언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냥 백수잖아요. 아들은 저희 부부에게 결혼자금 보태줄 필요 전혀 없다고 그거 노후자금으로 쓰시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신혼집도 구했고 결혼자금도 마련했다면서요. 그래도 저희는 아들 결혼하는데 보태 쓰라고 모았던 돈을 줬습니다. 아들은 눈시울을 붉히면서 도로 가져가라고 했지만 저희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아들 장가 보내는데 빈손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키우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신경을 못 썼는데 이제 결혼하면 자주 못 보겠구나 싶어 서운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며느리는 참 성격이 좋았습니다.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꼬박꼬박 와서 일도 돕고 쉬는 날에는 같이 식사하자고 하고 연락도 자주 하더라고요.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구김살이 하나 없는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아내가 일을 하고 제가 집에 있었으니까 아들 부부 신혼집에 반찬을 가져다주는 일은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갈 때마다 며느리는 차와 간식을 대접해주면서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처음엔 조금 어색했는데 자주 만나다 보니 어느새 친해졌는지 며느리가 편해졌습니다. 언제 한 번은 며느리가 집에 없어서 밖에서 기다렸더니 며느리가 뒤늦게 와서 놀라며 앞으로는 빈집에 와서 계시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후로도 절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비밀번호 누르고 불쑥불쑥 들어가는 건 며느리가 불편할 것 같아서요. 항상 반찬 맛있게 먹고 있다는 며느리의 말에 아내는 신이 나서 주말이면 재료를 한가득 사와서 반찬을 하곤 했습니다. 반찬의 양은 점점 많아졌고 무게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평소와 다름없이 양팔 가득 반찬을 들고 아들 집에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고 짐을 잠시 바닥에 내려놓으려는 순간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와 어떤 남자의 목소리였지요. 그런데 확실한 건 제 아들의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잠시 고민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띄엄띄엄 누르니까 안에서는 갑자기 조용하더라고요. 열고 들어가니까 며느리 혼자 어색하게 웃으며 서 있더라고요. 아버님, 오늘도 반찬 가지고 오신 거예요? 말씀하시지, 제가 가도 되는데. 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방문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저의 돌발적인 행동에 며느리는 다급하게 절 쫓아오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며 물어보는데 저는 말없이 그냥 집안을 뒤졌습니다. 방 하나가 잠겨 있더라고요.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쾅쾅 두드렸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그만하라며 사정했고요. 이 방 열쇠 어딨어? 아버님, 제발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며느리는 그제야 실토하더군요. 자기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다른 남자를 만나다니, 그것도 버젓이 집에 남자를 들이다니 한숨밖에 안 나오더군요. 심지어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저뿐이라니 더 답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찻집에 부르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불륜을 눈감아주는 대신 저에게 1억을 주겠다고요.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돈 좀 있답시고 불륜까지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는 며느리가 괘씸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당분간 아들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불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는 저에게 매일 연락을 해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대요. 참 저도 못났죠. 이력이 자꾸 아른거립디다. 그 돈이면 새로 사업을 해도 할 수 있을 거고 하다못해 노후자금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요. 돈 앞에서 저도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에게는 정말 못할 짓입니다. 하지만 당장 돈이 궁한 제 입장에서는 며느리의 제안이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그놈이랑 헤어진다고 약속하면 이번 한 번은 눈을 감아주겠다고요. 며느리는 감사하다며 저에게 흰 봉투를 꺼내줬습니다. 며느리와 저 둘만의 비밀이 생긴 것이지요. 아내와 아들이 알면 정말 뒤집어질 만한 일이라 저도 차마 며느리의 불륜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의 불륜은 알아서 잘 마무리하길 바라며 저는 기다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만나는 그놈이 대체 뭐하는 놈인지에 대해서요. 그때 방문 열쇠를 가져오게 해서 열 걸 그랬나 봅니다. 저는 며느리의 집에서 나와 걷던 중에 깨달았습니다. 며느리 집에 핸드폰을 놓고 왔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다시 며느리 집에 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니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열어주더니 갑자기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당황한 듯 저를 보는데 얘가 뭔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핸드폰을 놓고 가서 예, 아버님 잠시만요. 며느리는 집에 들어가더니 재빨리 제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 배웅해주더라고요. 마치 저를 빨리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등 떠밀려서 엘리베이터까지 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큰형의 아들이었던 것이지요. 우리 아들로 친다면 사촌형이고요. 조카는 절 보더니 바로 당황한 듯 엘리베이터로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놈을 붙잡았습니다. 네가 여긴 웬일이야? 그게 제 친구가 이 아파트에 사는데 잘못 엘리베이터를 눌렀네요. 조카의 거짓말은 티가 나도 너무 티가 났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있던 흰 봉투를 꺼내 바로 며느리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이런 게 필요 없다. 아버님, 제발요. 두 사람이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어?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됐습니다. 아무리 집안 행사로 자주 만나고 친하다고 해도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럽니까? 저는 도저히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그런데 두 명이 저를 말리더라고요. 며느리는 저에게 해달라는 걸 다 해주겠답니다. 대신 말만 하지 말아달라고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본인은 피눈물 날 걸 알아야지. 두 명은 양쪽에서 제 팔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둘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물었어요. 결혼 후 집안끼리 서로 왕래를 하다가 어느 순간 둘이 눈이 맞았답니다. 그리고 몇 달 안 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헤어지겠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며느리 집에 간다고 한 지 한참 됐는데도 오지 않아서 와봤답니다. 아내는 우리 셋의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둘이 만나고 있었다. 둘이라면 지금 여기 서 있는 둘. 뭐? 아내는 너무 놀라서 주저앉더라고요. 그리고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어쩜 좋아. 저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울컥했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길 바랐던 내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좌절할까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래도 알릴 건 알려야지요. 저는 아내를 데리고 나오면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할 말이 있다고 했더니 심각함을 눈치챘는지 바로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불륜을 알게 되었던 계기와 며느리가 저에게 은밀히 제안했던 것, 그리고 다시 그 제안을 거절했던 사연까지도요. 말하고 나서 아들을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얼마나 상처를 받고 실망을 했을지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더니 어깨를 들썩이며 울더라고요. 아버지, 죄송해요. 네가 뭐가 죄송하냐? 잘 살 거라고 분명 약속드렸는데 이런 모습 보여서. 이놈아, 그게 왜 네 탓이냐? 붙어먹은 두 놈들 탓이지. 넌 아무 잘못 없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희 부부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큰형님에게 전화해서 둘의 불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야말로 집안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지요. 집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지요.
그래서 밖에다 대고 말하기도 창피합니다. 저희 집안은 그래도 여태껏 큰 사고 없이 평범하게 살았던 집안입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불륜을 저지른 집안이 되었어요. 아들은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큰형님은 저에게 계속 아들을 말려달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우리 아들의 편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누구보다 피해를 본 건 우리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집안에서 큰형님과 대판 싸우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불륜을 한 아들을 감싸주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불륜한 놈들을 처벌할 거라고 말했더니 큰형님은 다신 보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인연 끊고 살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이혼 후 저희 집에 다시 들어와서 살기로 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겨낼 것입니다. 둘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게 어쩌면 다행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며느리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제게는 악몽 같은 시간이었네요. 우리 아들은 오죽할까요? 정말 불륜은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씩씩하게로 회사도 다니고 있고 처음엔 입맛 없어 하더니 요새는 밥도 잘 먹습니다.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상냥하고 부침성 있던 며느리가 뒤에서는 그런 추악한 짓을 하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차라리 몰랐다면 좋았을 걸 생각해도 했지만 그랬다면 며느리의 더러운 짓은 날로 더 심해졌겠죠. 저는 아들을 그 여자에게서 떨어뜨린 거 후회 안 합니다. 불륜은 정말 주변 사람을 2번 죽이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